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각종 악재와 루머로 지난 주말 급락세를 보였죠. 낙폭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널뛰기 장세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 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암호화폐로도 불리는 가상자산의 현주소 짚어보겠습니다. 의견이 다른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서준 해시드 대표 차례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병욱 교수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책으로 비트코인의 허상을 낱낱이 짚어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지난번에 우리 출연하셨을 때가 2월이었죠, 한번. 그렇죠. 네. 2월 말쯤. 예.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뭐 5천만 원 정도? 네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이해하기로 거의 뭐 쓰레기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네. 다시 7천만 원을 넘어섰다. 네. 이렇게 좀 가격만 가지고 따지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교수님이 그렇게 당시 분석하고 예상하는 것과 제가 볼 때는 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게 무의미하니까요. 다만 이제 최근 상승은 최근 이제 코인베이스가 직상장한 거, 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직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계속 좀 선동을 하고 오늘은 시간 때문에 설명을 따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NFT라는 또 새로운 개념들 예. 이게 그 가격을 부추기에 충분한 재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중심이 결국은 이제 시세 조작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소재가 아직 맞느냐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침에 잠깐 봤더니 이제 미국이 한 6,200만 원대에 형성돼 있는데 네. 저희 나라는 7,600만 원대에 형성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 차가 한 20%가 넘는 20%가 넘는 거죠. 김치 프리미엄 예, 이게 21% 22%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광풍인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제기하는 거는 결국 이게 가격을 계속 논해봐야 결국 결론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들이 조금 어디에 포커스를 해줬으면 좋겠는가 하면 그게 결국 이 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예.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결론을 낼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결론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제도권화해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고요. 감독 당국에. 그 반대라면 빨리 완전히 금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회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네네.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전 세계 중에 미리 이 관이 개입한다는 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처럼 아예 금지를 하거나 중국은 아예 금지하고. 예. 일본처럼 아예 화이트 리스트로 네. 아예 거래할 수 있는 목록을 정해주거나 몇 개나 일본은 정했습니다. 지금 한 20개 정도 되고요. 거래소는 한 16개 정도 되는데 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그러니까 10개 미만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단 1년에 한 500개 정도가 새로 상장되고 그다음에 100개 정도가 폐지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입을 많이 해서 아직 제도권화를 하든지 근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사적 자치라는 명목으로 내버려 두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규제 공백이 생기고요. 규제 공백. 네. 그전에는 이제 시세 조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는데 예. 최근에 이 법원 판결을 보면 시세 조작은 확인되었으나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시세 조작은 확인됐는데 처벌할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기죄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왜냐하면 시세 조작이 그 거래소에나 있는 법령이지 여기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세 조작이 합법화되는 거하고 다를 바 없거든요. 네. 특히 이제 며칠 전에 다른 타 방송국에는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업체에게서 돈을 받고 예. 중개소와 짜고 전문적으로 시세 조정하는 꾼들에 대한 뉴스 보도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고요. 그런 걸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교수님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조금 아주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네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이 코인은 사회적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회적 가치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활성화되더라도
사회적 가치가 없는데 저는 단순히 투기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투기에 어차피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오신 시장이라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발행자의 불로소득이고요. 유통자의 부당이익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발행하는 사람, 발행하는 기업의 불로소득, 예, 예. 유통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예, 예. 가상화폐 맞습니다. 거래소에 예, 예.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이고 네네. 실제 사회에는 전혀 기여하는 게 없다.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발행한 회사,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기 자산을 내다 판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취득을 하면 그 자산의 일부, 뭐 예컨대 지금 삼성전자는 약 60억 주가 지금 유통 중이니까 예. 그중 한 주를 사면 아주 작지만 60억 분의 1을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코인을 취득하는 거는 이 발행회사의 자산하고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그냥 취득한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 발행한 회사는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취득하지만 자기 자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제 디지털을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불로소득으로 이제 기속이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예. 이제 앞으로 누가 기술 개발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불로소득을 쉽게 얻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코인만 개발하면 되는데. 코인만 개발하면 되는데. 예, 그렇죠. 원래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의 역할을 해서 기업들한테 흘러가서 예. 기술 개발을 할 거라는 기대 하에서 약간의 투기성이 있지만 이제 나라에서 보호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이 시장은 말 그대로 활성화되면 될수록 불로소득이 더 커지니까 예. 예컨대 이제 성실한 기업들도 이제는 기술 투자할 필요 없이 코인을 발행하면 되는 거죠. 예. 실제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 회사는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5천억에 불과한데 네. 자기들이 발행한 총 자산은 코인이 10조가 됐어요. 어. 그러면 이거를 목격한 다른 기업들도 예. 계속 이거를 이제 따라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네. 뭐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주장이 뭐 옳다고 한번 가정을 하더라도 네. 실제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수많은 코인이 나오는데 네. 좀 당위와 현실이 너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교수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당위성이 있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대체로 이거를 그 예일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님이신 예. 로버트 실러 교수님,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어. 받으신 분이고요. 예. 그분의 내러티브 경제학에 좀 대입을 해보면 내러티브 경제학. 네, 앞을 살짝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내러티브는 쉽게 말하면 약간 이제 중독성 있는 한마디 말. 그러니까 이 뭐라고 말이 했습니까? 전념을 시키면서 이제 경제에 버블을 끼치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에 끼는 버블이 마치 바이러스나 전염병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저희가 바이러스를 보면 사람을 계속 감염시키다가 언제 쇠퇴되는가 하면 이게 백신이 나오거나 예. 아니면 이제 사망자가 증가하고 면역자가 증가해서 추가 감염이 힘들어지면 예. 그때 이제 쇠퇴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아주 활발한 감염기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예. 각국이 이제 규제라는 백신을 사용해서 좀 짧아지든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더 이제 감염기를 늦춰서 사망자라 하시면 이제 파산하는 분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면역자가 늘면서 스스로 이제 사그라질 텐데 예. 사실은 그 감염의 중심에는 이제 약간 이제 선동적인 언론들도 좀 한몫을 하죠. 선동적인 언론. 왜냐하면 이제 감염을 더 이제 노출시키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17세기에 이제 튤립 버블에 잠깐 이걸 빗대어 보면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튤립 버블. 네, 그때 이제 선동적인 넬러티브는 뭐였는가 하면 한여도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한여마저도 튤립을 사서 부자가 그렇죠. 됐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라는 이런 이제 소외감이 이제 내러티브가 돼서 그때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2018년 광풍을 거치면서 약간 사그라진 면에는 약간 코인충이라는 약간 멸칭까지 만들면서 그래서 이 시장을 외면하셨던 분들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면역이 조금 생기신 분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내러티브가 뭐냐면 코인충이 수십억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주변에 둘러보니까 코인 투자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질투하고 소외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내러티브가 된 거고요. 결국은 이제 남들이 다 누리는 좋은 기회를 네. 나는 왜 놓쳐야 되냐? 그렇지. 나만 왜 열차에 못 인상을 타느냐? 줄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시중에 책들을 보면요. 예. 나는 몇십억 벌었다라는 책들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이제 현재는 아주 빠른 감염상을 이제 보여주죠. 그런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중에 슈퍼 전파자들이 있어요. 슈퍼 전파. 바이러스도 슈퍼 전파자가 있듯이 예. 이 가상 화폐에도 슈퍼 전파자 대표적인 누굽니까? 인물이 일론 머스크죠.
아, 일론 머스크가 슈퍼 전파자다. 근데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 조작이죠. 그렇지만 처벌할 길이 없는 시세 조작인데 예컨대 자기가 이제 3천만 원대 사서 계속 이걸 부추겨서 이제 5천만 원대가 된다든지 네. 이런 슈퍼 전파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네. 근데 어쨌든 지구상의 인구는 유한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런 바이러스에는 자연 면역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넘치는 유동성하고 지금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이제 이게 relati브 경제학에 따져 보면 이제 거의 감염기에 최극단이 왔고 아, 그래요. 이제 그러면 사그라들 때만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만약에 로버트 실러 교수의 내러티브 경제학에 대입해 보면 한 2년 정도에는 사그라들어서 다시 이 19년대에 그게 만약에 지금 정점이라면 근데 정점의 가능성이 되게 좀 많이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가격으로만 보면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그런 전망들이 많긴 하지만 교수님 같은 네네. 갈수록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가 늘고 있고 네네. 또 가상자산 거래량도 늘어나고 네. 얼마 전에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 나스닥에 직접 상장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제도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인정받는 거다. 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요. 그 제도권 안착이라는 말이 그게 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착이라는 말이 마치 이제 조금 더 안전해지는데 동일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세상에 그런 시장은 없죠. 그러니까 어. 지금 수익을 주는 거는 예. 제도권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세 조작이 있고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역설적으로 코인 시장이 진짜 제도권이 완전히 안착이 되면 예. 시세 조작도 다 사라질 거고요. 그 어. 변동성이 사라지면 제가 예상컨대 모두 흥미를 잃고 떠날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변동성이 유일한 이제 자기들의 희망인데 또 다른 이제 잘못된 오해는 뭔가 하면 현재 이제 기관들이 참여하니까 예. 게임이 더 공정해진다고 이제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오해라 이거죠, 그게? 사실 네. 더 반대죠. 어. 완전히 제도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더 탐욕스러운 늑대가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 불균형도 심화될 거고 운동장은 더 이제 기울어질 건데 네. 기업들의 목표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좀 탐욕스러운 늑대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목표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호주머니인 거고 결국은 그게 이제 기업의 존재 이유가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소위 네. 말하는 이제 주류를 이루는 시카고 학파들의 현재 주류 경제학. 예. 그 결국은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이익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가상 투자를 하시는 분이 예. 변동성을 쫓아오신 것이지 이게 투기가 모르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기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투기를 알고 투기이기 때문에 오신 발을 거예요. 담근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고 어. 사실 코인베이스가 2월 25일에 증권위원회 투자 유의서라는 걸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장 전에. 예. 거기에 스스로 쓴 거를 보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코인베이스 주식을 살 분한테 주의해야 될 사항 두 가지를 쓴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이건 예. 제가 쓴 게 아니라요. 총 수입의 96%가 수수료인데 그렇죠. 그중에 56%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입니다. 네. 따라서 암호화폐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에 전적으로 종속되며 거래량 변화 시에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위험 하나 하고요. 거래량의 그렇죠. 총 수입의 96%니까 6%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음. 외적 요인에 의해서 수익 아, 영향을 외적 받는 요인에서? 거죠. 오케이. 예. 두 번째가 네. 금융당국의 규제가 불확실하며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 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아.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면 수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두 가지를 이제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서에 미 SEC 증권위원회 신고한 투자 유의서에 네네. 이런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면 수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면 터키 같은 경우죠. 터키 네.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규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터키 어떻게 규제를 했습니까? 터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거래에서 거래를 이제 규제하는 안이 최근에 요번에 이제 폭락이 네. 그 규제 하나하고 연계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코인베이스도 지금 오정보 제공 혐의로 일단 70억 원의 벌금을 SEC에 부과하기로 돼 있고 각국이 이제 자금 세탁과 관련돼서 중국의 길을 따르느냐, 뭐 일본의 길을 따르느냐가 남아 있지만 예. 앞으로 이게 제도권화가 되면 이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네. 정말 놀라운 것은 네.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코인이 투자 광풍이다.
특히 저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 나치 코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올 들어서 뭐 3배, 4배 올랐다고 그러고 거래량이 뭐 코스피를 추월했다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도치코인은 예. 뭐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정말 장난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장난으로 만든 거고. 장난으로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장난으로 만들기 쉬운 게 기존에 있는 그 코인 소스 코드를 살짝만 꽂히면 또 새로운 코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발행량 또 무한대입니다. 발행량이 무한대다? 네네.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오른 이유는 오로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네. 계속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요. 음, 근데 그래서 계속 이제 슈퍼 전파자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 네.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따지면 50조거든요. 신한은행하고 KB은행 합친보다 더 많아요. 그러네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네. 가상화폐가 지난번에 오셔서 소멸할 수 있다 그랬는데 네. 짧게 네. 역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문제로 소멸한 건 당연한 건데 예. 사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하고 달라서 채굴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알트코인이 사라지는 건 결이 좀 다르지만 비트코인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예. 필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고 그건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시간의 문제인 건데 음.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사실은 엑셀 파일에 적힌 숫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과 같은 문제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예. 사실 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지면 네. 다른 알트코인이 계속 존재할 것이냐에 예.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실체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